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게이밍재단 이사장 남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창업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좀 더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길을 걸어오면서 창업을 했고 그 창업 속에서는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는 얻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평생 하고 살지에 대한 그 결정만을 하고 가자. 어떤 기준으로 내 직업을 가져가고 내 인생관을 세워갈지는 결정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결정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지만 처음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택시 운전이에요. 여름방학 때 택시 운전을 했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객들도 많고 뭐 취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토도 많이 하시고, 그때 또 밖에다 토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동전통을 이렇게 운전석 옆에 이렇게 깊숙이 파인 데에 넣어놨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욱 하더니 그 동전통 넣어놓은 데다가 훅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끌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루마리 휴지 2봉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적셔서 꺼내고 적셔서 꺼내서 이제 그걸 닦았는데, 그걸 닦으면서 아니 내가 한 토도 치워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돈을 버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남의 한 토도 치워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니 정말 돈 버는 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마쳤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색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 가이드를 했었는데, 여행사 가이드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태국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태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숙박하고 호텔에 숙박하고 뭐 놀러 가면 같이 놀러 다니고, 제트스키 타면은 뭐 저는 가이드라고 제트스키도 공짜로 타고 뭐 패러세일링도 공짜로 타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월급 주고 또 뭐 손님들이 팁 주고, 뭐 그때는 이제 디카가 없었으니까 사진 찍어서 인화도 해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화도 해주시고, 끝나면은 그 단체로 오신 대학생이었으니까 단체로 오신 누나들이 맥주도 사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남의 돈을 버는 게 그렇게 꼭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대를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됐고, 택시 운전할 때는 왠지 돈 버는 거는 어려워야 할 것 같고, 어려운 길만이,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게 왠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내가 달리고 있다는 거를 꼭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제가 앞으로 사는 삶의 방향을 좀 더 내가 재미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즐기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때 제가 한참 PC통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PC통신을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유니텔이라는 PC통신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직장이 삼성 SDS 유니텔 사업부에서 이제 첫 직장을 얻었고요. 근데 제가 2년차 되던 해에 IMF라는 뭐 이제 국가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근데 뭐 제가 꿈은 막 창업을 해야지라고 했지만은 막상 또 대학교 들어갔더니 경영학과에서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좋은 거예요. 뭐 다들 막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그러고 부모님도 다 좋아하시고 뭐 그러는데, 막상 사업을 그것들을 떨치고 새로운 길로 나가려는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때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은 6개월치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회사 안을 보니까 회사 안에서
되게 존경받던 선배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 대책 없이 나도 지금 나가야 왠지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이게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야지 뭔가 멋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작정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거 어찌됐건 뭐 6개월 동안 6개월치 월급 주니까 6개월은 뭐 하면서 버티겠지라고 해서 진짜 아무런 계획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에서 어머니가 꼴 보기 싫다고 9시만 되면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시 나왔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학교를 한번 가봤더니 후배들이 형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잘렸구나, 딱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근데 벤처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벤처 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 25만 원만 내면 뭐 책상도 주고 장소도 제공해주고 뭐 복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정부 지원 센터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제 또 앞으로 뭘 할까, 책상 3개 중에 하나 차지하고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죠. 근데 고민을 막 이거 혼자서 이 고민 저 고민 해봤자 별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또 다시 게임을 했죠. 심심하니까.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PC통신 사이트에 고스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스톱은 접속을 하면은 3만 원을 주고, 그리고 3만 원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다시 접속을 나가면은 3만 원이 없어지고, 딴 돈이 없어지고, 다시 접속하면 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고스톱에서 딴 돈을 이렇게 가짜 돈이지만 계속 이렇게 자기가 버는 맛이 나려면 이게 누적돼야 되니까, 이걸 누적하게 해서 이 고스톱을 만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PC통신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삼성 SDS에 이제 같이 계시던 선배인, 지금은 카카오톡 의장으로 계신 김범수 의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뜻을 같이 해서 이제 한게임이라는 거를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한게임이라는 것을 초기에 굉장히 일찍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래서 한게임이 유저들이 몰려드는데 서버가 감당을 계속 못할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성장이 좀 더 폭발적으로 돼야 됐기 때문에 기업 간의 합병이라는 것을 이뤄냈고, 그게 이제 네이버랑 합병이 됐고요. 네이버와 한게임이 NHN이라는 이름의 N이 네이버고 한게임의 H가 NH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으로 할까? 아니면은 네이버 N 한게임으로 할까? 하다가 NNH 할까? 그러다가 NNH는 너무 좀 발음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NHN으로 됐죠. 또 최근에 또 다시 분리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그런 기업의 성장의 역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남의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일해야만 뭔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이제 택시 운전이랑 그 여행 가이드란 대비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것보다 어떠한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PC통신에서 인터넷 세상으로 넘어오고, 인터넷 세상에서 모바일 세상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큰
그 변혁이 일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강자가 되고 강자가 바뀌는 것을 봤었어요. 근데 꼭 사업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되게 편협적인 그런 지엽적인 그런 아이템들만 보다 보면은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기의 전공이나 관심에 따라서만 하다 보면은 어떤 큰 흐름을 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이 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노를 젓는데 이제 바람을 타고 젓는 거랑 그냥 혼자 젓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 회사를 창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창업을 해서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중간 정도 돼서 다른 회사와 뭐 힘을 합쳐야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매각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수를 생각을 하면은 흐름이 대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꼭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회사가 성공하면은 그 회사에 좋은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그 어떤 아이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흐름이 어디 있느냐? 미래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사실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바람과 같은 큰 흐름은 신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미 많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경험해봤고 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글 글래스 뭐 이런 거죠. 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제 합쳐진 개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스크린 골프도 원래 골프 게임은 그냥 마우스로 하던 건데 이 마우스가 골프채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거든요. 이게 사업화가 되고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이 흐름을 탔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3D 프린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게임의 미래가 혹은 게임의 현재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게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독특한 아이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옛날에 이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할 때 그 모뎀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는 지금 RPG 게임 하면 막 화려한 그래픽에 칼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텍스트로 글자로 그랬어요. 슬래시 때려 이렇게 치면 티라노사우루스를 2단 옆차기로 찼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아픕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슬래시 주서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알을 주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하던 그런 게임 머드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게임을 즐겼는데 그때만 해도 이 게임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만 했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진짜 시장에 나가서 뭐 가판에서 일하시는 그 할머니 분들도 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고 애니팡 하고 막 드래곤 플라이트 하고 이러시잖아요. 정말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뭐 옛날도 할 거 없고 한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부모님 세대들도 다 게임을 이용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게임과 그런 다른 그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경계가 무너질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는 그냥 지금은 스포츠일 뿐이잖아요. 근데 자전거와 게임이 만나고 이 게임의 어떤 스마트폰 디바이스랑 만나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은 오늘 이제 내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의도에서 잠실 간에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땅 하고 출발하면 같이 가야지 경주가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만 있고 그런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 프로그램 딱 놓고선 출발 버튼 누르면은 오늘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등은 누구, 한 달 동안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등은 누구, 이런 것들이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좀 더 재밌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만나면은 자전거 좀 타셨어요? 뭐 얼마나 타셨어요? 뭐 좀 잘 타세요? 이럴 텐데 이제 이 시대가 오면 자전거 몇 랩이세요? 저 25랩입니다. 쪼랩이시네요. 뭐 이런 시대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어떤 지금 삶 속에 점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업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길게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창업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템, 어떤 사업 이런 쪽만 고민이 중심이 가 있고 어떤 사람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생각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민을 한다면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자고 나랑 같이 할 사람 손 했을 때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장점들을 있나 라는 거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실 쉬운 길로 가라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쉽다고 생각해서 갔던 것도 막상 가보면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쉬운 길은 없어요. 다 어렵지. 그래서 사실은 쉬운 길로 가라는 게 약간 좀 결론적으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딱 봤을 때 억지로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어떤 길이든 하다 보면 어려운데 그 어려움조차 이제 즐길 수 있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 어려운 과정이 추억이 되고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길고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함께 겪어야 되고, 그 함께 겪는 사람들과 이 힘든 과정을 겪으려면은 이것을 즐기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과정, 사업이라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과정 자체, 결론만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고 결론이 비록 사업적으로는 실패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업을 함께한 사람은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또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더 제 경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